전남시 지역 택시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기본요금 1,000원이 올라 4,300원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동생활권으로 묶여있는 목포와 무안 주민들을 위해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됩니다. 11월 1일부터 지역 할증요금이 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짝 흥행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1,000원씩 오릅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과 목포 등 시단위 지역 중심으로 기본요금 4,300원이 적용되는데요. 택시업계의 운영 악화가 지속되자 4년 7개월 만에 인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차량 구입비가 모두 인상되면서 운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택시업계. 택시 운전사들은 4년 전만 해도 1,800만 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해 운행에 나섰지만 주요 차량들이 단종되면서 현재는 3,5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전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LPG 가스값도 올랐습니다. 4년 전 1리터당 7,800원대를 형성했지만 현재는 1,000원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 운전사들은 코로나19 때부터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보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라며 복합적인 운영난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님도 많이 떨어졌고 어려움이 좀 있었고 물가도 지금 약 5년 동안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택시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 택시업계는 지난해 전남도에 택시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운수사업법과 조례에 의거해 지난 1년 동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요금 1,000원 인상, 거리요금 130m당 100원, 시간요금 30초당 100원 부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인상 시점은 11월 1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들은 택시업계 적자 문제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운전사 처우 개선과 더불어 차량 유지 관리 개선 등 안전한 운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운송업계 적자 상황 개선 효과, 그리고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고려하여 택시 운임 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택시요금 현실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4년 7개월 만에 기본요금 1,000원이 인상되는 전남 시단위 택시. 11월 1일 0시부터 인상되는 기본요금에 지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목포와 무안 택시사업구역이 다음 달 1일부터 통합됩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 택시업계는 지난 8월 남학신도시 사업구역 부분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결과 11월 1일부터 사업구역을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남학신도시와 목포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목포시 택시운임 기본요금 4,300원과 요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목포와 무안 남학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으로 갈 때 할증요금을 내야 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짝 흥행에 그치면서 비어가는 곳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진 점포. 텅 빈 공간에는 장비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전남 여수의 꿈뜨락 청년몰입니다. 한때 유명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내방객보다 배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기자 자리를 보전하던 점포도 하나둘씩 떠나더니 5년 만에 26개 점포 가운데 6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사람들의 외면과 아무래도 많이 비어있는 점포들이 크겠죠. 이제 사람들이 와도 크게 뭐 경험할 거나 볼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끊기게 되고. 목포의 또 다른 청년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7년부터 운영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상인이 모두 빠져나가고 곳곳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23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현재는 관리하는 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 관계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남 테크노파크 그 프로젝트여서 알아봤더니 거기도 이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담당자도 좀 없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청년몰을 조성하기 위해 쏟은 예산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점포 630여 곳 가운데 33%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몰이 주로 전통시장 유효부지에 조성돼 유동인구가 적은 만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몰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에 정주 의지가 있는 청년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산품 등에 맞춘 연계 사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뭘 사도 눈에 띄어야지 사는데 입구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구석대기 같은 데다 그런 데 입지를 시켰잖아요. 당연히 눈에 띄어야 되니까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물리적인 한계가 첫 번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의 부활과 청년 창업 지원을 취지로 추진됐던 청년몰. 하지만 반짝 흥행에 그친 가운데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한데요. 수십 년째 이어오던 경기 북부 분도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의 광역단체 분할로 주민투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딜라이브TV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213조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분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내세운 겁니다. 분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수기공론 조사까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한 경기도.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민 55%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첫 행정 절차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하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주민투표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도 과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 국회에 이제 특별법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는 2026년 7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민과 정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법 통과까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가에서 국내 첫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가운데 전남도가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고열과 식욕부진,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24일 현재 전국적으로 17건이 발생됐으며 충남 9건, 경기 7건, 충북 1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부터 가축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했으며 22개 시군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 사육농가 18,000호에 대해 임상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고 긴급방역비 9억 원을 들여 해충 구제약품과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열린 일주일 동안 전남 지역 민생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는 104회 전국체전에 역대 최대 규모인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했고 대회 기간 중 전남을 찾은 외부 방문자는 26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식당을 상대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식당 매출액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 이상 늘어났고 숙박업소 5만 9천여 객실의 매출액이 50%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이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로 1,900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가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종기 부시장과 용역사, 문화예술위원회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문화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문화예술재단 설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자본금과 경제성 분석 등 남은 용역 과제를 수행한 뒤 오는 12월 초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유자축제를 앞두고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24일 유자축제장 일원을 찾아 주차장 조성과 각종 시설물 설치, 관람 동선 등 준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유자축제를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해 유자밭 야간 경관과 드론쇼, 불꽃 미디어 아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봉사단체 순천중앙 로타리클럽이 도사동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 개선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거 개선 세대는 저소득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마당에 설치돼 사용이 불편했고 청결하지 못한 싱크대가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순천 중앙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화장실을 만들고 주방에 싱크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거 개선 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 일대에서 27일부터 이틀 동안 2023 목포 문화도시 문화항구 페스타가 열립니다. 올해 문화항구 페스타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주요 성과 발표에 이어 목포의 대중음악 가수를 주제로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튿날에는 전북 익산과 완주 등 호남권 문화도시의 사례가 소개되고 각종 문화체험과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의회 294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23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해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푸소체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을 제공합니다. 진도군은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임시거처로 활용되며 현재 8곳이 운영 중입니다.